자, 오늘은 81쪽입니다. 지수함수의 활용 두 번째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는 거죠. 자, 이 파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요. 지수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거겠죠. 자,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과 지수함수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봅시다. 라는 거죠. 자,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풀 때는요. 자, 및 A 값의 범위에 따른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자, 밑은 0보다 크고 1보다 1이 아닌데요. 자, 우리 두 가지로 나눴었죠. 자, 밑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와 밑이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이미 실수에 대해서 AX제곱이 0보다 크다. 자, 부등식이죠. 지수 부등식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 우리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점점점 뭐하고 있다? 증가하는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 부등식에서 나타낼 때는 자, x1의 값이 x2의 값보다 작으면 당연히 그놈을 지수로 만든 A의 x1 제곱이 A의 x2 제곱보다 작다. 즉, x1일 때의 값과 x2의 값, x2의 값이 크면 당연히 극에 대한 지수에 대한 값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라는 거겠죠. 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요. 자, x1의 값이 x2의 값보다 작을 때, 자, 얘는 뭐 하는 함수니까 점점점점 감소하는 함수니까, 자, 그때의 값은 a의 x1의 값이 a의 x2 제곱의 값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자, 얘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되고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수 부등식이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자,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우리 지수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보면요. 4의 x제곱이 4의 제곱보다 뭐 크다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데 밑이 얼마?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되니까 x는 얼마보다 2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3분의 1 x제곱이 3분의 1의 세제곱보다 크다라고 의미했을 때, 자, 밑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으므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또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 밑이 1보다 큰 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3분의 1은 3의 얼마? 마이너스 1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3의 뭐가 된다?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므로 밑이 1보다 크다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두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되니까 자, 양변에 음수를 곱해서 x는 얼마보다 3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푸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다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크다 할 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되고 반대로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도 되겠지만 자, 밑이 1보다 작은 경우,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밑이 1보다 큰 경우로 바꿔주시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두면 되니까 우리가 훨씬 좀 더 쉽게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나오는 지수부등식에 대한 풀이 방법을 한번 봅시다. 지수부등식의 풀이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밑을 갖게 이제 얘는 이제 우리 방정식의 풀이와 거의 똑같습니다. 방정식의 풀이와. 다만, 방정식 풀이와 다른 것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겠죠. 자, 밑이 같게 할 수 있을 때는요, 밑을 같게 한 다음을 이용한다라고 했죠. 자, 밑이 1보다 크면요. 방향 그대로.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 죄송합니다.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a의 x제곱의 꼴이 반복될 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치환을 합니다. 라고 했죠.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t의 범위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죠? t는 0보다 크다. t의 범위를 두시고요. 그리고 t에 대한 부등식을 푸시면 되겠죠.
자,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는요. 밑의 범위에 따라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밑이 같은 미지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범위를 나누어 풀어야 되는데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우리 구하고요. 밑이 얼마일 때? 1일 때 구하고요. 밑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는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82쪽은요, 개념 익히기 문제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83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필수 예제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푸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1 제곱이 32분의 1의 2x 마이너스 1제곱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죠. 자, 32분의 1은 얼마가 됩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꽂혀놓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1 제곱이 작답니다. 2의 지수법칙 쓰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0x 플러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우리 지수끼리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이 마이너스 10x 플러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놓고 이제 1차 부등식을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항을 하시면 8x가 될 거고요. 자, 얘 이항하시면요. 마이너스 얼마? 16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얼마보다?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x 값의 범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자, 2번 문제는요. 0.2의 3x-5제곱이 25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0.2하고 25분의 1이 있는데 자, 0.2는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5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겠죠. 5분의 1. 자, 5분의 1에 3x-5제곱이 작거나 같대요. 자, 25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밑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니까 우리 자 지수끼리 비교하는데 3x-5가 크거나 같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마이너스 2x보다 크거나 같다 될 거고 자 얘를 푸시면 5x의 값이 얼마?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우리는 x의 값이 얼마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풀어볼까요? 자,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걸 잘 모르겠다. 그럼 우리 밑을 무조건 1보다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5분의 1은요, 5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는 5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5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2x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비교해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두시고요. 그죠? 푸셔도 되겠죠. 그럼 얘는 이 항에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5보다 어떻다? 작다 될 거고 자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셔도 됩니다. 라는 거네요. 자, 3번 봅시다. 자, 3번 보시면요. 3의 x-1제곱이 27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밑을 통일할 수 있겠죠. 자, 얘는 3의 x-1제곱이 되고요.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거기다 곱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보다 크다 될게요.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분호 방향 그대로겠죠. 그럼 x-1이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 항에서 정리해 주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해서 2차 부등식이 될 겁니다. 자, 소인수분해 여기 인수분해 되네요. 그러면 x 있고요. 3x 있고요. 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1 하시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는 0보다 크다 됐어. 자, 2차 부등식 풀 때 우리 자, 그래프를 이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는 얼마? 1 되고 0보다 큰 범위니까 어쩌? 위쪽이 되겠죠. x축 위쪽. 그때 해당하는 어, 범위, x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1보다는 어떻다? 크다라는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필수예제 20번 문제입니다. 2 곱하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주세요 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4x제곱은 뭐와 같다? 2의 x의 전체 제곱과 같죠? 그래서 얘 정리하면 2 곱하기 2의 x제곱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2의 x제곱을 뭐라고? t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t는 뭐가 된다? 0보다 크다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요.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2차 부등식이 될 겁니다. 자, 2차 부등식에 인수분해 되죠. 자, t, 2t 그리고 곱해서 플러스 2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죠. 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니까 t에 관한 또 우리 방정식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얼마?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요 범위 포함되고 자, 요쪽과 요쪽이 되는데 자, 그때의 t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t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보다는 어떻다? 작거나 같고 또는 t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구하는 건 t 값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t를 우리 다시 치환하는 걸 환원시켜 줘야 되겠죠. 그럼 2x제곱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2x제곱이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때 x값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x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리고 x는 얼마보다 2의 1제곱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필수예제 20번이었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필수예제 21번 풉시다. 자, 필수예제 21번 문제를 보니까요. 어떤 형태가 되었냐면 이번에는 밑에도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네요. 단 x는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밑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네요. 자,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나누자라고 했죠. 자, 밑의 경우를 나누는 겁니다. 즉 x의 값이 뭐보다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우리가 지수끼리 비교할 건데 3x 플러스 1이라는 놈과 x 플러스 5라는 놈이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분호구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2x의 값이 4보다 어떻다? 작다 될 거고 자, 이때 만족하는 x의 값은 얼마? 2보다 작다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범위를 정해놓고 어떤 해를 구했으니까 얘가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 속하는 놈이 해가 되므로 얘와 얘를
연립해서 푸신 게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얼마보다 0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1보다는 작다라는 게 밑이 얼마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의 우리가 구하는 해가 될 거야. 자, 두 번째 얼마 밑이 얼마일 때도 1일 때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밑이 1이면요. 1의 3x 플러스 1의 제곱과 1의 x 플러스 5의 제곱 얘가 양수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1이 되겠죠. 그죠? 1은 1보다 크다. 1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는 없다. 이때는 해가 없다 되겠죠. 해가 없다라고 쓸까요? 해가 없다. 자, x가 1일 때는 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즉, 그러면 x는 1이 아니라는 얘기겠네요. 자, 세 번째.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x가 1보다 클 때는요. 지수끼리 비교할 건데 지수의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크다가 될 거고 자, 이 항에서 정리하시면 2x가 얼마보다 4보다 크다 되니까 요걸 만족하는 x의 값은 얼마?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다 되는 게 아니라 x는 1보다 크다라는 놈과 x는 2보다 크다라는 놈을 연립해서 푸셔야 되니까 이때는 x가 얼마?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답을 구하시면요. 얘랑 얘를 뭐 하는 거야? 또는니까 합해야 됩니다. 그죠? 합하기 위해서 우리 어디다가 부등식에다가 한번 수직선에 나타내 봅시다. 0보다는 어떻고요? 크고요. 1보다는 어떻다? 작다라는 범위와 2보다는 어떻다? 크다라는 범위를 모두 합치시오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최종적인 답은 x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x는 얼마? 2보다는 크다라는 게 최종적인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2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2번은요. 자,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루트 3보다는 작고 3루트 3은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보다 작다를 푸세요 했는데 자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야 연립부등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뭐보다 3루트 3이니까 얘 고칩시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3이 얼마가 되나요? 2분의 3제곱보다 작다라는 게 1번 부등식. 자, 그 다음에 3의 2분의 3제곱이 뭐보다 3분의 1의 x-1제곱보다 작다인데 얘도 고치면 3의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는 어떻다? 작다라는 게 2번 부등식. 그래서 연립 부등식을 우리가 푸셔야 되겠죠. 자, 1번 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하시면요. 마이너스 x가 얼마보다 2분의 3보다 작다 될 거고요. 그때 해는 x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2번 부등식을 푸시면요. 2분의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될 거고 이 항에서 정리합시다. 그럼 x가 될 거고요. 1 빼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게 2번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 수직선상에 나타내시면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어떻다? 크다와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보다는 작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답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필수예제 23번 볼까요? 자, 필수예제 23번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2의 2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2k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예식을 우리가 보니까 조금 고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2의 x제곱의 제곱 빼기 자 여기 있으면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4냐 4에다가 3 곱했으니까 12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k가 어떻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자, 식을 2의 x제곱을 뭐라고? t라고 치환하시면 t는 뭐보다?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요.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가 뭐 0보다 크다라는 거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했으니까 여기서는 2의 x제곱에 실수가 들어가니까 t. 자, 얘는 t가 얼마?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우리가 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이 뭐야? t가 0보다 클 때 항상 뭐 해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는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 봅시다라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얘를 함수라고 두고요. 그리고 이 함수 ft라는 것이 뭐 0 ft는 0이라는 놈보다 어떻게 항상 어느 쪽에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얘를 우리가 보시려면 이걸 어떻게 꼭지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ft라고 놓고요. 자, ft라고 놓고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ft는 자, t-니까 t-12 반하면 얼마? 6 제곱하면 36 그죠? 되겠죠. 플러스 2k-36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값이 얼마?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얘가 t축이고요. 얘를 우리 y축이라고 합시다. 자, t의 값이 6일 때 2k-36이 꼭지점인데 이놈이 어디에 위에 이렇게 2k-36이 어떻게 꼭지점이 위쪽에 있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니까 얘가 항상 t가 얼마? t가 0보다 클 때는 항상 어떻게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의 범위에서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t가 0보다 큰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항상 뭐야? 양수가 되는데 자, 이때 이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자, 얘는 쭉 내려와서 2k-36까지 쭉 왔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때의 값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때 f 얼마? 6일 때 이때 뭐야? k 값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작을 때보다는 항상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ft 대신 6을 대입하시면요. 그놈이 얼마? 2k-36이 될 건데 그놈이 항상 뭐보다 0보다 커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k는 얼마보다 18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23번 문제는요.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조건을 따지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필수 예제 24번 봅시다. 자, 실생활의 활용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 자, 이런 활용 문제는요. 문제를 정확하게만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할 때 그 세기는 얼마? 75% 감소한다. 즉 4분의 3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자, 전파의 세기를 처음에 얼마? 1024분의 1로 줄이지. 1024가 2의 10제곱이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10제곱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줄이기 위해 필름은 최소 몇 장 필요합니까? X장입니다. 그죠? 자, 한 장 통과하면 얼마? 4분의 3 감소하니까 4분의 3 감소합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장을 뭐 하면 통과하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한 장 통과했을 때 4분의 3 감소한대요. 그죠? 그러면 우리 처음에
전자파의 세기를 어떻게 A라고 합시다. A. 자, A라고 했을 때 한 장을 통과시킵니다. 한 장. 그러면 4분의 3이 감소하니까 얼마가 된다? 4분의 1A만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장을 뭐 하면 통과시키면 이 4분의 1이 4분의 1로 보자. 그러면 4분의 1 A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다시 또 어떻게 통과하면 4분의 3이 감소하니까 4분의 1에 뭐가 된다? 제곱 A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몇 장 X장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되네. 4분의 1에 1제곱, 두 장 통과하면 4분의 1에 2제곱이니까 자, 원래 있던 놈을 X장 통과해 보자는 거죠. X장 통과해 보면요. 4분의 1에 x제곱 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분의 1 x의 a제곱이 얼마? 1024분의 1 이하가 되니까 작거나 같다 될 거고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0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무슨 값? a가 되겠죠. 보다 작거나 같은 뭐 x 값을 구하랬으니까 양변에 우리 a는 원래 처음에 있던 뭡니까? 전자파의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이니까 전자파 세기라고 합시다. 그지? 세기. 그러면 전자파의 세기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니까 약분을 해 주시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의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죠. 가 2의 마이너스 10제곱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은 x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2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될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x는 얼마? 5보다는 크거나 같다 되니까 최소한 우리 몇 장이 필요하다? 5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실생활의 활용 문제는요. 문제를 읽고 그 문제의 뜻에 맞게끔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죠? 차근차근히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